안녕하십니까. 자, 현정쌤과, 현정쌤과 함께하는 EBS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현대시 2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시 2강은 한용운의 시와 김영랑의 시로 시작하는데요. 한용운과 김영랑의 시는 둘 다 약간 클래식한 작품이죠. 여러 번 다른 지금까지 문제화되었던 지문이긴 하지만 반드시 한 번은 보고 넘어가야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 부분부터 볼 건데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 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용운의 님의 침묵 보시면 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들어가 있죠. 이 님이 바로 시에서 중요한 화자 다음으로 중요한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님은 보통 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파악하는데요. 이 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게 약간 불길한 느낌을 얻지 않으시나요? 자, 내가 막 자기야 막 이러면서 애교를 부렸는데 침묵. 아무 반응이 없어.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운의 시는 다른 것보다도요, 한용운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세 가지 성격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 하고 본문으로 갈게요. 한용운 시인은 처음에 시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스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용운 시인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자, 남들은 하나의 직업도 선생님은 선생님 하나 하기도 힘든데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네요. 자, 한용운 시에서 님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시적 대상인데요. 이 님을 해석하는 걸 시인 한용운으로 봤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님으로 봤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부처. 그쵸? 그 다음에 뭐 중생, 진리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독립운동가라면 조국, 독립, 광복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요. 한용운이 굉장히 즐겨 썼던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역설인데요. 역설법은 논리적인 여기 역설도 역설. 자, 역설이라고 하는 요거는 겉으로는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문을 느끼게끔 만들어요. 하지만 시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안에 진리나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겉과 속이 이제 서로 모순되는 요게 역설인데요. 대표적으로 수수께끼 하나만 낼게요. 이제 이미 수업 시간에 들었죠. 깎으면 깎을수록 커지는 것은 뭐죠? 깎으면 보통 줄어들잖아요. 우리들의 논리적 상식으로는 깎으면 줄어드는 게 맞는데 깎을수록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답은 구멍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구멍은 그렇게 되지? 라고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죠. 이게 역설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크기로 진행하다가 조금 줄이던가 할게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죠. 자, 얘가 아까 말했듯이 시적 대상이에요. 자, 시적 대상인데 얘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영탄법 나오고 있는데요. 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님은 같습니다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반복은 보통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님은 같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지금 님이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시적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도 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떠나버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갔냐면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길어서 잘랐어요.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나를 떨치고 가버렸네요. 자, 푸른 산빛, 파란색이라고 하는 요 이미지는 산이 파란 거는 긍정적인 이미지죠. 희망 같은 걸 상징합니다. 근데 희망을 깨버렸대요. 그리고 단풍나무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단풍나무 숲을 향해서 난 그것도 큰 길도 아니고 작은 길을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단풍나무는 언제 예쁘죠? 가을에 예쁘죠.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겨울이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시에서의 단풍나무 숲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점점 힘이 없어지는 쇠락의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 근데 거기로 난 작은 길은 이 길이 그렇게 썩 편한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된 길을 걸어서 나를 떨치고 갔어요. 나랑 있으면 희망 뿜뿜인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예로 든 그게 맞죠. 대한민국에서 나랑 같이 사랑하는 님이 지내고 있었어요. 푸른 산빛을 가지고 있었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가겠대요.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을 돕겠다고. 내가 말렸겠지. 근데 나를 떨치고 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더 낫죠.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세 번째 행 볼게요.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나랑 사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할 때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황금 좋은 거잖아요.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한테 맹세를 해줬어요. 옛날에 만났을 때 너의 발이 되어줄게.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황금의 꽃처럼 영원한 맹세를 해줬는데 이건 옛 맹세가 돼버렸죠. 차디찬 티끌이 돼버렸어요. 자, 요 티끌 황금이랑 반대되는 의미겠지. 자, 불변하고 영원한 게 아니라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냥 먼지가 돼서 한숨 쉬니까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이 사람이랑 사랑했던 추억이네.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대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꿔놓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만남을 이야기하죠. 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해놓고 나서 이놈이 사라졌죠. 쓰레기네. 자, 나는 근데 이럴 줄 몰랐어. 왜냐면 이럴 줄 몰랐어는 좀 아닌데 암튼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를 귀먹었어. 왜? 사랑에 빠졌으니까. 하트.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이것도 하트.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었어. 님 말밖에 안 들려.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어. 님의 얼굴밖에 안 들려. 안 보여. 이거는 대꾸를 통해서 님에 대한 사랑 완전 푹 빠져서 콩깍지가 씌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꾸로 이야기를 하는데 꽃 같은 걸로 눈이 멀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역설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난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나 봐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나는 이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은 경계했단 말이죠. 그럼 만날 때에 떠날 걸 염려한대요. 만나는 사람은 회자 반드시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자 정리. 그래서 회자 정리와 관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 미리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 나오죠.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뜻밖의 일이 되어서 나의 정서는 놀라게 되고요. 또 어째요? 새로운 슬픔에 터진다 그랬어. 화자의 정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난 지금 결국 이별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슬퍼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그러나 그랬어요. 요거 중요하네요. 그러나 나오는 순간 뭐예요? 상황이 반전되죠. 그래서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나 지금 울고 있잖아요. 이별해서. 근데 이별했다고 계속 질질 울고 있으면 이게 바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그래서 나는 사랑을 깨트리고 싶지는 않은 거지. 막 계속 울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 너무 그 사람 좀 약간 좀 그래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욕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계속 울고 있지 않고 나 지금 슬프긴 슬퍼. 근데 이 슬픔을 뭘로 바꾸고자 해요? 희망으로 바꾸고자 해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시키고 있죠. 그래서 슬프긴 슬퍼요. 근데 이거를 내가 울고 있으면 내 사랑이 욕을 먹겠구나 싶으니까 인식의 전환을 희망으로 들이부었습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희망을 가질 수는 없겠지. 자,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부분은 뭐냐면 자, 볼게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아까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걸 뭐라고 했죠? 회자, 정리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어째요? 내 희망의 원천이지. 떠날 때 다시 만날 걸 믿는데요. 그럼 얘랑 나는 다시 어쩔 거예요? 만날 거예요. 그래서 거자, 필, 반. 자,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은 불교식 사자 용어입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이고요. 불교의 윤회 사상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떠날 때 다시 만날 걸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희망을 가지겠죠. 님이랑 다시 만날 거지. 자, 그러면서 영탄 이야기하기를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부분 볼게요. 자, 님 갔어요. 그래서 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님의 부재예요. 자,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대요. 님이 있는데 님이 없는데 님을 안 보냈대. 이 말이 바로 대표적인 역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님을 보냈어. 실제로 이별을 했어요. 이별을 했는데 나는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안 보냈어. 우린 헤어지지 않은 거야. 내 마음속에 님이 있거든. 자, 그러니까 어째요? 난 마음이 지금 끌어올랐지. 님에 대한 마음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 곡조를 못 이기는 격렬한 사랑의 노래는 그랬어. 이 사랑의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야? 화자가 부르는 거야. 그래서 화자가 부르는 화자의 님에 대한 사랑. 또 어떤 거? 기다리니까 희생. 그 사람이 기다리는 헌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이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라 그랬어요. 님의 침묵이 뭔데? 님이 없는 상황. 님은 없어. 이별하고 이제. 근데 나는 님을 기다릴 거야. 그래서 내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 나는 끊임없이 님을 사랑하고 기다릴 거라는 이야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주제 볼게요. 주제는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주제는 결국 뭐예요? 누구에 대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특징. 자, 님의 침묵 특징 3가지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불교적 비유와 고도의 상징 보이고 있고요. 여성적인 어조와 경어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님의 침묵은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입니다. 다음에 보아요. 안녕.